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셨고, 저도 보유 중인 라스베가스 샌즈에 대한 공부 영상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티커는 LVS이고요. 아무래도 카지노 산업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리스크와 그 리스크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저의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이걸 위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그 카지노 산업이 이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았고, 보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 샌즈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2월 13일 날 71.13달러를 찍고 3월 18일 날 36.09달러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가격이 엄청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거의 8%에 육박하는데, 아마 지금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라 매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스베가스 샌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는 통합 리조트 및 카지노를 소유한 회사이고요. 샌즈가 브랜드 네임이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샌즈가 된 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포와 컨벤션 센터,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호텔인 베네시안 등이 있고, 이제 마카오의 샌즈, 그리고 싱가포르의 엄청나게 유명한 건물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도 이 회사 거입니다. 그 통합 리조트와 카지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스포츠 경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나 영화, 축제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리테일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호텔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객실이 예를 들면 3층부터 20층까지 있다면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옷가게나 뭐 식당 등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게 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지노는 보통 지하 1층이나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카지노에서 이제 실컷 놀고 나와서 쇼핑까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광고와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카지노가 72%, 호텔이 13%, 서비스가 7%, 쇼핑이 5%, 컨벤션 광고 등 나머지가 4% 정도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카지노가 정말 압도적으로 크고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지역적으로는 마카오가 약 70% 정도로 가장 큽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라스베가스 샌즈는 라스베가스,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통합 리조트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 리조트에는 숙박, 게임, 엔터테인먼트, 소매, 전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라고 하는 이 미팅, 인센티브 트립, 컨벤션, 엑시비션 앤 이벤트 산업의 선두주자이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카지노가 72%, 호텔이 13%, 서비스가 7%, 쇼핑이 5%, 전시 등 기타가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마카오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된 리스크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이 2020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업데이트 같이 제공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카오인데요. 마카오 정부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15일 동안 카지노 운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요. 이후에는 카지노 운영을 승인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하에 승인을 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두었죠. 게이밍 테이블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끔 했고, 또 마카오 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와 단체 여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나 홍콩, 그리고 중국의 여러 도시 입국이 제한되었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마카오 내 페리를 통한 입국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0%나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부터 마리나 베이 샌즈 카지노의 운영을 중단했고요. 일단 6월 1일까지는 중단 예정이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카지노 운영을 중단했고, 일단은 지금 여기는 4월 30일 나와 있지만 더 연장됐어요. 5월 1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잠재 리스크는, 저는 이제 카지노 셧다운이 언제까지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 라스베가스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18일까지 예정돼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해서 운영 중이긴 하지만 고객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행 심리 회복인데요. 저는 이게 조금 가장 큰 리스크인데 가장 어려운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아예 국경을 막고 있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부터 외국인 입국이 아예 금지가 됐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행 금지 조치가 일단 풀려야 되고, 풀리더라도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카지노를 찾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 로컬, 그러니까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고 다 이제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행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지노 지금 문이 닫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CEO인 셸던 아델슨이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거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경영진에 따르면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이 아예 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마카오는 110밀리언 달러, 싱가포르는 45밀리언 달러, 라스베가스는 65밀리언 달러가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자본적 지출을 다 더하면은 월간 355밀리언 달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4.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저 네 번째는 이제 지나친 마카오 의존도를 좀 들고 싶은데, 마카오가 이제 가장 빠르게 타격을 받은 국가이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카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적이 유난히 좀 안 좋았는데, 저는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특정 국가의 좀 비중이 크다 보면은 그 국가에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이번처럼 생겼을 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마카오는 또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나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면은 또 그때도 라스베가스 샌즈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카오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인데, 정부 규제는 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카지노 사업이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로 좀 해제가 됩니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할 수 있는 해제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승인하다 보니까 사업권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예측이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정부가 추가적인 사업자를 승인하게 되면은 경쟁이 심화된다는 리스크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 VIP의 감소를 좀 들고 싶은데, 이 카지노 사업에서 VIP가 일명 큰손인데요. 이 큰손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쓰는 금액은 저 같은 일반 고객이 쓰는 금액의 몇백 배, 몇천 배가 되기 때문에 이 한 명의 V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VIP가 계속 감소한다면 카지노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 살펴본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하는 좀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이제 카지노를 언제 오픈할 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 마카오는 운영은 시작은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영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매출 창출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제로 매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픈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서 운영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은 사람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씩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만약에 오픈했는데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안 여는 것보다는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샌지의 COO에 따르면은 마카오는 이미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조만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까지는 전면 운영 중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렇게 이제 어떤 뭐 기구 같은 것도 동원한 카지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한 명이 오면은 그 한 명이 떠날 때 바로 닦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분비물 튀었을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카지노를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넣은 이유는 그만큼 이제 카지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보여드리려 했던 거고, 그래도 카지노가 어쨌든 오픈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려면 이 두 번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돼요. 여행 심리인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제 국가들이 향후 어떨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해외는 안 나가고 있지만 제주도나 강원도는 지금 완전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카오나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도 조금 더 진정세를 보이면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레저 활동도 조금씩 시작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홍콩도 마카오 입국 금지 조치를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 심리는 올해 말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 충당 여력인데, 아까 제가 리스크에서 비용이 총 4.3빌리언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지금 2.6빌리언 달러이고요. 단기로 지금 바로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3.9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 총 유동성 자금이 6.5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1년 동안 매출이 아예 발생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점이고요.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채 상환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그냥 단지 58밀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2년 안에는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년 후까지는 부채가 거의 없다는 점은 정말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배당 중단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배당을 아끼고 그 돈으로 빨리 좀 정상화시키고 비용 충당하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회사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마카오 의존도를 줄이는 거 여부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카오는 원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마카오는 19%밖에 안 되고 싱가포르가 61%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카오가 가장 크게 좀 빨리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1분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거고, 라스베가스랑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늦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좀 1분기 실적에는 좀 반영이 덜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여기서 좋게 봤던 거는 이 마카오가 줄어든 만큼 라스베가스는 거의 늘진 않았지만 오히려 싱가포르가 크게 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라스베가스 샌즈가 싱가포르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건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리나베이 샌즈이고요. 여기 옆에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라스베가스 샌즈가 2066년까지 리스를 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더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싱가포르를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교통적으로 봤을 때 약간 교통 요충지기도 하고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싱가포르 관광객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중국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은 카지노에서는 중국인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이 좀 성장성이 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기존에 있던 시장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처럼 아예 신규 시장도 진입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카지노 갬블링을 아예 합법화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라스베가스 샌즈는 도쿄에 하나, 그리고 요코하마에 카지노 하나를, 각각 하나를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처럼 기존 시장을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규 시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서 마카오 시장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계획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 샌즈는 몇십 년 동안 이러한 규제에 잘 대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이 있고요. 경쟁의 경우에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26일까지 사업권이 있고요. 총 6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31년까지 사업권이 있고 총 2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카오 시장에서 사업권을 연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마카오는 경쟁사가 추가로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리스크로 좀 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아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제 생각에는 좀 라스베가스 샌즈가 라스베가스보다는 마카오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시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VIP 감소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VIP 감소가 정말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 계속 감소했고 2020년 1분기에는 무려 55%나 감소했습니다. 지금 VIP가 이탈하고 있는 거는 명백한 것 같고, 라스베가스 샌즈가 분명히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리스크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VIP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좀 이제 저만의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계 갬블링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갬블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동남아에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동남아 어느 국가의 카지노를 가더라도 중국인들이 항상 VIP고 정말 절대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박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도박 시장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갬블링 시장에서 경쟁력과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았고, 그게 저는 라스베가스 샌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카오와 싱가포르 내 강력한 경쟁력인데, 싱가포르는 아까 살펴봤고 마카오 위주로 보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카오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카지노 시장입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10배 정도 되는데, 마카오가 실제로 마카오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가 마카오 시장에서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이건 이제 호텔 쪽이고요. 갬블링 쪽에서 보면은 그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라스베가스 샌즈가 34%인데 2위가 갤럭시인데 23%거든요. 그래서 세계 1위 시장인 그 마카오에서 1위의 경쟁력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강력한 어떤 이 회사의 고유한 경쟁력이자 혜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국인 여행객의 증가를 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카지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많은 중국인들이 마카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싱가포르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오가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이 며칠 묵는 여행도 늘어나고 있지만 당일치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철도 깔고 다리 짓고 유람선 터미널 짓고 등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중국과 마카오를 연결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고속철도 때문에 베이징에서 마카오까지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고속철도 타고 카지노 좀 놀다가 다시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발 마카오 관광객이 이렇게 늘 거고, 그리고 당일치기까지 늘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시면은 마카오는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게 중국발 여행객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타내는 건데, 마카오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있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규 시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 안정성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라스베가스 샌즈는 배당 중단을 선언한 상태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배당 컷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배당 중단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 아쉽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이미 중단된 상태라 배당 안정성을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배당 수익률은 지금 약 7% 정도 되고요. 배당 성향이 100%가 넘고, 그 다음에 5년 평균 성장률이 9%, 그 다음에 배당 성장 이력이 8년입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만 이 나머지 요건을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배당 성향은 너무 높고요. 지금 위험하죠. 그리고 5년 평균 성장률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을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력이 좀 짧아요. 근데 짧은데 라스베가스 샌즈는 2012년부터 배당을 시작했기 때문에 배당을 시작하고 나서는 매년 늘렸다는 겁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배당은 정말 꾸준히 늘렸고 2012년에 이제 특별 배당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좋게 생각하는 게 무리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행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주환원이나 경영진의 연봉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회사에는 결국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능력껏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라스베가스 샌즈는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싶고, 저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배당 안정성을 보더라도 우선 EPS 증가율과 배당 증가율을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EPS가 좀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배당 성향과 이제 배당 커버리지인데,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이 그렇고 배당 성향이 100% 넘어가죠. 근데 100%가 넘어간다는 거는 일단은 그 창출되는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이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부채를 통해서 배당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이런 행위를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주당 현금 흐름과 주당 배당금인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배당 성장률이 좀 계속 전체적으로 하락세예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3%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계속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대의 배당 성장률은 좀 저는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성장주로서의 좀 매력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Simply Safe Dividends도 19점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현재 주가가 47.86달러이거든요. 근데 제가 성장률을 13%로 가정했을 때 적정 주가가 50.29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년도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했을 때는 이 현재 가격도 좀 많이 고평가돼 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산업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언제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지, 그리고 여행 심리가 언제 회복될지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카지노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마카오 의존도가 좀 높고, 그다음에 정부 규제와 경쟁 심화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은 좀 리스크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VIP 고객 감소도 저는 좀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을 제가 한 점검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여행 심리 회복까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카오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마카오와 싱가포르 내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VIP 이탈은 현실적인 리스크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방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 아이디어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세계 갬블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여행이 이제 마카오와 싱가포르 같은 그 라스베가스 샌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저는 라스베가스가 마카오와 싱가포르 시장 내에서는 정말 강력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당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좀 고평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미할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가 상실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스베가스 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와 그 리스크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